첫 번째 경기죠. 이제 브라이튼대 크리스탈 팰리스. 자, 이제 EPL 경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최근 10경기 연속 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력도 어느 정도 많이 약한 상태이긴 해요. 물론 뭐 이제 자하가 없었을 때는 공격 전개도 안 되고 되게 답답한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자하가 최근 복귀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격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뭐 무득점 경기도 많고 많이 넣어야 한 골, 거의 멀티득점 이상을 넣지 못할 정도로 되게 지금 공격력이 처참한 상태. 그리고 지금 반면에 뭐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최근 원정 경기에서 리즈한테 비겼긴 했지만 직전 이제 두 경기만 봤을 때는 웨스트햄한테도 뭐 4대 0으로 이기고, 그리고 리즈랑도 무승부가 됐지만 멀티 득점 2점이나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득점력은 굉장히 살아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양 팀의 그런 득점력, 공격력 차이가 워낙 크다. 요거를 약간 좀 언급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두 경기 지금 6득점, 웨스트햄한테 4대 0으로 이기고, 뭐 이제 리즈한테도 2대 2로 이기면서 굉장히 공격 전개가 좋은 지금 팀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지금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경기력도 좋은 상태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일단은 이제 직전 그래도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홈에서 1대1로 무승부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브라이튼이 거의 반코트로 거의 크리스탈 팰리스를 가둬팼어요. 거의 뭐 점유율도 뭐 70% 가까이 브라이튼이 갔고, 그리고 유효 슈팅도 굉장히 많고 위협적인 모습은 다 브라이튼이 만들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진짜 운 좋게 골을 하나 넣으면서 1대1로 무승부가 된 경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봤을 때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도 그렇게 고전을 해서 간신히 무승부를 했는데, 지금 원정으로 갔을 때 브라이튼 상대로 지금 버틸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약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게다가 지금 이제 상대 전적이 최근 이제 브라이튼이랑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3연무를 기록 중인데, 과연 이게 4연무까지 갈지는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쵸. 왜냐면 뭐 4연무까지 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은, 이 경기는 그냥 이제 아무래도 크리스탈 팰리스보다는 브라이튼 쪽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브라이튼 승을 보고, 보통 이제 브라이튼이나 그런 경기는 좀 햄무나 그런 걸 많이 가져가는데 요거는 그냥 마인승까지 볼게요. 왜냐면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득점력, 뭐 수비는 어느 정도 괜찮긴 하지만 득점력이 너무 많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고, 브라이튼은 지금 홈에서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마인승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2.5 기준으로는 오바 볼게요. 일단 뭐 브라이튼 혼자서도 이제 오바를 만들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뭐 혹시나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도 한 골 정도 넣으면은 아무래도 언더보다는 오바 스코어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브라이튼 승, 그리고 핸디로 만약에 가져가실 분들은 마인승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걸 한번 보고, 그리고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경기죠. 사우스햄튼 대 브렌트포드. 자, 일단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 직전 이제 에버튼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 기준으로 5개월 가까이 무패를 했던 이제 브렌트포드가 드디어 이제 패배를 한 상황이 됐죠. 브렌트포드가 이거 에버튼한테 지기 전에는 5개월 동안 리그에서 패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패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쵸 상승세인 그런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은 거죠 에버튼이. 게다가 이제 일단 반면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맨유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뭐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전반전에 이제 카세미로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이건 뭐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운 좋게 그냥 무승부했다. 솔직히 네 이렇게 보여지고 심지어 뭐 요 경기는 근데 퇴장이 있다고 해도 맨유가 좀 더 우세한 경기이기도 해서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마냥 뭐 좋은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무승부를 이제 거두면서 최근 두 경기 동안 이제 패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양 팀의 경기 스타일을 네,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양 팀 다 뭐 짧은 패스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좀 주로 하고 그리고 볼 점유율 자체는 좀 많이 낮은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쪽이 뭐 볼 점유율을 엄청 뭐 우세하게 점유하기보다는 서로 약간 중원에서 좀 공을 약간 좀 서로 뺏기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네, 예상해 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뭐 공을 점유하면서 우세하다. 약간 이런 거보다는 그냥 서로 이제 중원에서 그냥 뺏고 약간 뺏기고 하면서 그냥 서로 공격을 어느 정도 주고 받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경기 양상으로 보여져요. 일단은 지금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서 홈에서는 굉장히 뭐 경기력이나 득점력이 좋은데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지금 득점력이 다소 아쉬워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직전 에버튼전까지만 해도 무득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일단 지금 사우스햄튼이 어느 정도 기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이제 5개월 가까이 무패를 했다가 이제 패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제가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브렌트포드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사우스햄튼 프랜슨 보고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왜냐면 브렌트포드의 원정에서의 득점력도 뭐 좀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이 뭐 득점이 지금 뭐 좀처럼 살아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사우스햄튼 프랜슨 2.5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나폴리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네, 챔피언스리그 경기죠. 자, 일단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좀 핵심 멤버들, 네, 핵심 선수들이 많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뭐 핵심 득점원 2명 결장. 그 핵심 2명 득점원은 이제 린드스트로. 그쵸. 공격 전개 굉장히 좋은 선수고, 그리고 콜로 무아니 선수. 네, 이렇게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약간 핵심 득점원 2명까지 이제 결정을 하게 돼서 1차전보다 오히려 더 전력면으로는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양 팀의 그 1차전 경기를 봤을 때 1차전에서는 좀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도 나폴리한테 거의 반코트식으로 당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천벨001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1차전 프랑크푸르트 홈에서 나폴리가 거의 반코트식으로 지금 프랑크푸르트를 압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뭐 1차전이랑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나폴리가 이제 홈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프랑크푸르트는 1차전 때보다 라인업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의 프랑크푸르트는 홈보다 경기력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나폴리의 대승을 좀 많이 예상을 하긴 할 거예요. 그렇고 어쨌든 게다가 이제 지금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1차전에 어차피 2대 0으로 져서 사실상 지금 챔피언스 리그는 좀 포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고 그리고 그냥 3, 4일 후에 있는 우니온 베를린과의 리그 경기에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다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나폴리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나폴리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고, 이거 만약에 다들 이거 거의 다 마인승 쪽을 좀 많이들 보실 텐데, 저는 이거 근데 배당 메리트로 봤을 때는 한번 햄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네, 약간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물론 뭐 이제 마인승 가능성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 좀 더 배당 높은 거 한번 가져가 볼까 하면은 저는 한번 햄무 쪽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나폴리 승에 2.5 언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핸디까지 보면은 저는 한번 배당 메리트 생각해서 햄무 쪽 한번 도전해보는 거 네, 생각해봅니다. 자, 이제 나폴리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끝났고요. 다음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리버풀. 자, 일단은 1차전 지금 리버풀 홈에서 지금 5대2로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8강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죠. 그쵸? 그리고 요거 1차전 때 아마 이제 리버풀이 처음에 이제 2대0으로 앞서다가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2대2까지 쫓아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알리송 선수의 그런 실수, 네, 턴오버가 좀 많이 컸죠. 공을 찼는데 이제 상대 공격수 발에 맞고 바로 이제 골이 들어가면서 좀 많이 멘탈이 깨질 만한데, 어쨌든 그 분위기 때문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기세를 다 잡아서 5대2까지 대승을 한 경기로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팀 다 뭐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 네.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이제 알라바 선수, 그리고 이제 리버풀은 티아고 선수가 각각 결장을 한 상태고,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8강 진출팀이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양 팀의 라인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그쵸. 근데 이게 약간 좀 예상하기가 힘든 게, 보통 뭐 레알 마드리드가 뭐 한 골 내지 뭐 한 골 정도 뭐 1차전에서 이기고 만약에 2차전을 했다고 하면은 양 팀 다 약간 풀 라인업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거에 레알 마드리드가 안필드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약간 양 팀 라인업을 좀 종잡을 수가 없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좀 승패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뭐 8강이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선발 라인업에 따라서 좀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최종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8강에 진출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거 그냥 지금 라인업 자체를 확인하기는 힘드니까 리버풀 프랜스 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뭐 리버풀이 이겨도 뭐 할 말 없는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는 네, 오바까지 한번 보는 걸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양 팀 다 뭐 이제 굉장히 1차전에도 되게 득점이 많이 나왔고, 2차전 역시 어느 정도 뭐 리버풀이 되게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좀 더 피 튀기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리버풀 프랜스의 3.5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해외 축구 경기죠.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 바샥시에이르 대 헨트. 자, 헨트가 이제 터키로 가서 이제 바샥시에이르랑 맞붙게 되네요. 일단 양 팀 같은 경우에 1차전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결장자를 봤을 때는 뭐 바삭쉐이르 같은 경우 네, 결장자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헨트 같은 경우가 지금 주전 몇몇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부상이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라인업 누수로 봤을 때는 헨트 쪽이 좀 더 피해가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바삭세이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원정보다는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은 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제 뭐 1차전에 이제 어느 정도 1대1로 바삭세이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경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박빙의 경기가 되거나 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물론 그래서 이제 홈인 바삭세이르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바삭세이르 같은 경우 지금 리그 기준 3연패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고, 그리고 공격력 또한 지금 최근에 많이 주춤한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바샥쉐이르가 3경기에서 지금 무득점을 하는 정도로 좀 공격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이제 자국 리그에서 6골로 어느 정도 지금 골이 폭발된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바샥쉐이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력이 좀 침체된 거를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아무리 바샥쉐이르 홈이라고 해도 약간 좀 바샥쉐이르 쪽을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헨트 프랜슨 쪽을 보고 이제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 네, 무승부까지 한번 보는 경기가 어떨지 네, 싶어요. 무승부에다가 뭐 무승부를 하면은 연장전 가겠죠. 아마 연장전까지 가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왜냐면 바삭쉐이르의 약간 지금 공격력이 많이 죽었다 보니까 헨트가 프랜승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위주로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축구까지 마무리가 됐고, 네, 오늘 이제 분석은 일단 여기서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 한번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은 뭐 채팅으로 말씀하시면은 네, 바로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